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금요 칼럼 하기에 앞서서 요즘 한 두어 달 이상 뉴스 브리핑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면 별 고난이 없을 건데 손혜원 동생을 출연시켜서 지금 어느 언론도 말하지 않은 내용을 폭로하고 신재민이 감금되어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과 관련되는 우리들 병원의 대출 의혹도 제기하고 문다혜 부부의 집이 압류된 부분을 공개하고 문다혜가 서울의 우리들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일도 공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쪽에서 압력을 넣고 있고요. 솔직히 유튜버 측도 이해가지 않는 태도로 뉴스 브리핑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귀찮게 하거나 피해의식에 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일반 기업이라고 그러면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의 데미지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의도는 뻔합니다. 말려 죽이겠다. 자,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채널을 차단하려니까 시끄러워질 것 같고 또 제가 가짜 뉴스나 거짓말에서 걸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방통위가 보수 유튜버 채널들을 32개인가를 삭제하라고 하고 민주당이 올리고 하는데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는 적어도 가짜 뉴스를 말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좌파들은 신재민이 감금되어 있다는 것이 가짜 뉴스라고 자기들 방송에서 돌리고 심지어 위키백과에도 그렇게 말을 해놓고 하지만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라고 저한테 누구도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요. 제가 가짜 뉴스를 말한 게 있다면 곧바로 저한테 법적으로 제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 6,000건이 넘는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가까이요. 한 건도 제대로 고소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브리핑은 적어도 뉴스 브리핑에서 말을 하는 부분에는 자신이 있는 부분만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뉴스 브리핑에 대해서 저런 방식으로 지금 애를 먹이고 있는 겁니다. 말려 죽이겠다. 재정적으로 한번 죽여보겠다. 저는 다른 데와는 다르게 구독을 눌려달라 말한 적도 없고 좋아요 해달라 말한 적도 없고 후원해달라 말한 적도 없고 회원가입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저와 뉴스 브리핑을 아끼는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자발적으로 다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회원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관심을 가지고 뉴스 브리핑을 위해서 신고해 주시는 분 또 유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힘 때문에 버틸 거고 아무리 겁을 줘도 제 갈 길을 뚜벅뚜벅 갈 겁니다. 그리고 지류에 편성하지도 않고 언론이면 언론답게 당당하게 나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 낼 거 다 내고요. 그 다음에 압박받을 거 다 받고 그러면 언론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데 약점이 많아서 말 못하는 그런 뉴스 브리핑은 되지 않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에 신고 좀 부탁드리면요. 신고 좀 해주십시오. 유튜버 측에요. 저희들이 명분을 갖고 대응하고 증거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면 어제 누가 그랬더만요. 법적으로 대응하면 될 일을 왜 자꾸 시청자들한테 이야기하냐. 처음부터 법적으로 대응이 됩니까? 쌓이고 쌓여야 그 다음에 법으로 넘어가지요. 저도 대응하는 방법에 수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를 확보할 단계입니다. 이상한 일에 대해서는 전부 증거를 확보 좀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증거가 확보되고 불이익이 지속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안 되면 미국까지도 제가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유튜버 신고하는 방법은요. 유튜버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보면 우측 상단에 점 3개가 있죠. 그 점 3개를 누르면 고객센터가 나옵니다. 거기에 신고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보내면 됩니다.
자, 오늘 금요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이코 정부와 좀비 국민, 망할 일만 남았는 겁니다. 이 정권이 하는 짓거리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사건, 여순 반란 사건, 48년도에 일어난 6.25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에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이 71년 뒤에 그 가족이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과거의 제도와 지금도 무슨 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고 상권 분립이 안 됐는데 과거에 48년도에 무슨 국민의 인권이나 제도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겠습니까? 거기에 억울하게 그렇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6.25 때도 숱한 사람이 그랬고 일제시대 때도 숱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대법원이 지금 다시 재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예외를 이렇게 허용해 주면 이제 여순 반란 사건 자체를 한마디로 제주도에 4.3을 진압하러 갔던 군인들이 제주도 4.3 폭동을 진압하러 대기 중이던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군대 안에는 남노당이 개입되어 있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한때는 그 계열이었음이 그 전후에 조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군 내부에 대한민국 창설 국군 내부에 숱한 좌파 세력이 잠입을 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근데 그 반란 사건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지금 이 여순 반란 사건을 재조명한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우파 극우 정권의 학살이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제주 4.3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갖고 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순 반란 사건을 넘어서 인천 상륙작전 피해 보상,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면서 그 인천에 있던 사람들이 상륙작전 과정에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해달라. 심지어 현 정권에서는 동학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달라. 그러면 좀 이따가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병자정묘호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원나라의 침공 때 고려 삼국시대의 당나라의 침공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사이코패스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한마디로 역사 인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도 보면 솔직히 온갖 오욕과 영욕이 다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오욕이 다 이렇게 영욕이 뒤섞여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누구 하나가 투명하게 맑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흠을 지금의 좌파의 시각에서 친북 좌파의 시각에서 그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 시각에 따라 바로 잡겠다라는 이것이 미친놈들이 아니면 뭡니까? 자, 그런데 그런 과거까지도 바로 잡아야 될 만큼의 몇십 년, 100년 전의 과거까지도 바로 잡고 130년 아닙니까? 동학은요. 130년 전의 과거까지도 바로 잡고 싶은 이 자들이 지금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각종 혼란에 저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분탕을 치고 있을 건지 그건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오늘 한 언론 사설은 문 대통령 우리 국군이 불편한가? 대통령이 서해 도발로 순국한 천안함 연평도 등의 장병들을 이렇게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의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천방지축 트럼프도 1차 대전의 미군의 전사자 행사에는 갔습니다. 가서도 물이 좀 빚었지만은요. 작년에 종전 100주년 행사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16년에
북한의 각종 서해 도발로 희생된 장병들을 다 한데 모아서 날을 정해서 서해 수호의 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아무리 평화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나라를 지키다가 숨진 장병들을 기념하는 추모하는 행사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문재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함에 의한 비폭이 아니라 한마디로 자폭했다고 믿고 싶은 거거나, 연평도에서 북한이 포를 쏴서 장병들이 숨진 게 아니라 한국이 도발을 해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포를 쐈다고 믿고 싶은 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정신적인 한마디로 지향점은 남한의 체제는 불편하고 그 체제를 지키는 군인들은 더 보기 싫고 나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좋거나 아니면 북한 괴뢰군이 좋거나 이 둘 중에 하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 김용옥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이러할지니 KBS의 주말 저녁 시간에 골든타임에 강연을 따가지고 그 강연에서 이승만은 괴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묘소를 파헤쳐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 동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군에서 벌어진 각종 희생에는 둔감하다. 작년에 마리노운이라고 카이가 만드는 새로운 이 해병대용 헬기가 추락을 했어요. 5명의 장병이 숨졌는데 거기도 비서관을 보내고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 비서관은 조문이 아니라 이것이 모욕이다라는 유족들의 항의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난 16일 마리노운 희생자의 주모탑, 유령탑 제막식에도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 사고 현장에는 잽싸게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심지어 화력발전소에 거기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부모는 다시 합시다. 모치는 화력발전소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숨진 근로자의 유가족은 청와대로 불러다가 위로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할 정도면 한마디로 국가를 지키다가 숨진 장병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가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이 귀찮고 불편하고, 자, 그 국방장관이라는 작자는 불미스러운 충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런 형태를 바라보면요, 이 정권은 역사를 인식하거나 오늘날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서 심각한 왜곡되고 삐뚤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엊그제 그 말레이시아 가서 하루에 4번을 인사말을 실수하더니 귀국하자마자 민정수석실 산하에 윤규건 총경이 저지른 버닝썬과 관련되는 현재 진행형인 숱한 의혹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이 일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해야 될 사람이 그 부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심지어 김태우까지도 입에 언급해서 조롱했던 대통령이 김학의 장자연을 이야기합니다. 10년, 12년 전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 김학의 장자연을 이야기하면서 두루뭉실하게 버닝썬을 뒤에 붙여서 그냥 3가지를 조사하라. 마치 특검청의 비리와 부패 커넥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10년 전에 현 야권의 수뇌부가 관계된 것처럼 자신들이 생각하는 비리를 언급할 정도면 현재 자신의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패 비리 커넥션, 윤규건이 연예계 부패 비리 커넥션의 정점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문재인의 주변에서 벌어진 지저분한 스캔들, 산업은행의 1,400억 우리은행 대출 의혹에 대해 윤규건이 그걸 경찰을 통제해서 경찰에 제보가 들어가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중단시키고 경찰청 본청으로 옮겨가지고 허지부지 만들어서 지금 그 사건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전혀 짐작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김학의 장자연을 말을 합니다. 사람이 뻔뻔한 정도가 이쯤이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거듭 경고하고 한국은 빠져라고 이야기함에도 지금 북한과의 경협 문제를 청와대가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보이는 무한 애정과 이해를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의 문재인이 그 100분의 1이라도 가진다면 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툭하면 전쟁을 바라고 평화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라고 조롱하고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41%, 전체 국민의 숫자로 따지면 30% 조금 넘게 득표하고 대통령이 된 주제에 지금 오만방자해도 이렇게 오만방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자신의 정당인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비민주적일 수 없는 방법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의 1심 판사를 협박하고 기꺼이 기소해놓고 기어이 그리고 2심의 판사를 또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현역 도지사라고 풀어주면 현역으로 있다가 깜빵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2심 판사가 얼마나 이 협박을 느꼈으면 2심의 차문호 판사가 문명 국가에서 판결을 하기도 전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것은 예단을 해서 정말로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 재판 나도 하기 싫다. 너네도 내가 싫으면 기피 신청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김경수는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엊그제 김경수가 재판정에 가면서 수갑도 포승줄도 채우지 않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재판정에 등장시켰습니다. 김경수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김경수가 불면 문재인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자, 황운하라고 하는 지금 대전지방경찰청장, 작년에 지방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민주당이 김학의 특검을 하니까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한국당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을 일개 경찰청장이 그 주변 18명을 집중으로 틀어서 선거 국면에 낙선시키고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켜 주놓고 지금 이 황운하 특검을 한국당이 주장을 하니까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정치인의 주장처럼 경찰이 정말 공작 수사를 했는지 또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과연 정당했는지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논리는 선거 앞두고 벌이는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가 다 선거 개입이라는 논리다. 저희는 정상으로 수사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일개 지방경찰청장이 야당 전체를 놓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어요. 자, 정말로 이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 정도 치욕을 이렇게 느끼면 야당은요, 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가만히 보면
좀비 두목이고 일반 국민들은 거의 좀비가 된 것 같아요. 야당이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움직입니다. 저들이 먼저 특검을 주장했어야 될 건데 그걸 주장을 하다가 손혜원 특검, 무슨 신재민, 김태우, 문재인 딸부부, 우리들 병원, 숱한 호재, 드루킹까지요. 다 날려버리고 그냥 국회에 기어들어가니 이제 도둑이 매를 들어서 잡으러 오던 순사를 너 한번 털어보자 이놈아, 너는 먼지가 없냐, 너 특검하자고 합니다. 자, 이런 우스운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이걸 중계하고 있어요. 문재인 각하가 이래 말했다. 문재인 각하가 나무라니 박상기와 김부겸이 이래 말했다. 그리고 김학의 여론조사해보니 국민의 71%가 특검해야 되고 17%가 반대한다. 정말로요, 이거 국민을 아주 바보로 만드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걸 물을 수 있습니까? 이걸 여론조사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 회사는 이걸 발표하기 전에 윤규근 총경, 버닝썬의 경찰총장이라는 그 뒷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묻고 이 김학이나 장자연은 뒤로 물어야 그것이 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학이는 국민이 특검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발표하면서 윤규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국을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 사고가 나는데 이걸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돈을 벌어먹는 방법도 가지가지지만 이렇게 더럽게 돈 벌어서 정권의 주구가 되어가지고 돈 벌어 처먹고 오래 살고 싶습니까? 여론조사 회사들요. 당신들도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짓거리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누구 특검을 하자 그러냐. 손혜원 특검도 하지 않으면서 김학의 특검을 하자?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바보는 황교안과 나경원입니다. 저보고 황교안, 나경원이 제대로 투쟁하지 못하고 국회로 기어 들어갔다고 제가 나무라니까 숱한 좀비들이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죠. 진정으로 내가 보수에 지지를 하고 보수적 시각으로 이 정권이 세상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황교안이 잘한다, 나경원이 잘한다 할 게 아니라 황교안이, 나경원이 과연 잘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싫으니까 황교안이다. 아니지요, 그건. 나경원이가 무슨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수석 대변인 말 한마디 했다고 더듬으면서 나경원을 잔다크라고 합니다. 뭔 놈의 잔다크가 이렇게 위기인데 스스로 화형식을 자처하고라도 나서서 장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수 주변에 잔다크라고 부르던 여자들 중에 잔다크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보수층이 이토록 치욕을 겪고 있고 조롱당하고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은 좀비화 돼버린 보수 지지층의 내 구조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문바가 되었어요, 노바가 되었어요. 좀비처럼 무조건 저쪽을 편드는 인간들도 좀비고요. 여기 보수 진영에서도 대부분 좀비입니다. 양쪽에 좌우 좀비들만 있어요. 너 어느 나라 좀비냐? 전라도국의 좀비입니다. 너 어느 나라 좀비냐? 경상도국의 좀비입니다. 이 차이만 있지요. 경상도 좀비는 우측으로 목이 꺾이고 전라도 좀비는 좌측으로 목이 꺾이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전라도 좀비 일로 와봐라. 나 경상도 좀비다. 서로 좌우로 목을 꺾고 있는 거 말고는요, 비스무리하게 똑같아지는 겁니다. 국민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들 병원 문제를 지금 목이 빠지라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제발 그만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더 위험해지고 있고 방송이 지금 제대로 이것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있다. 광고도 안 붙는 일이 막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거 좀 그만하라.
다들 무관심한데 왜 혼자 이야기하냐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무슨 문재인 딸이 마약? 그거요, 끝까지 규명 안 되고 끝날 겁니다. 무슨 문현동 검개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몰려가면서 전부 그냥 수십만이 보는 동안에 정말로 문재인 정권을 박살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루에 2, 3만 명도 안 봅니다. 저 하면서도요, 기가 차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는 회의에 빠져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그렇게 문재인 정권을 싫어하면서도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허무는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핏덩어리 하나 뜯어먹는데 더 열중하는 겁니다. 그게 좀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분노조차도요, 쾌락적으로 소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문재인 정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친북 좌파들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좌파 문좀비를 비판하면서 그걸 비판하는 스스로도 결국은 좀비에 감염된 우좀비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국가가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국민이 좀비니까요.